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 앞에 다다르자 멀리서도 우리를 한눈에 알아본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엄마, 자꾸 나와있지 말라니까. 뭐하러 나와있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나와봤지. 그래도 힘든데 뭐 한다고 나왔어? 아유, 괜찮대도. 배고프지? 얼른 가서 밥 먹자. 니들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놨어. 어머님, 맛있는 순두부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아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진짜로 다 맛있는걸요? 저번에 우리 엄마 아빠도 어머님 순두부찌개 먹어보고 엄청 칭찬했었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은 진짜로 다 맛있어요. 엄마와 아내가 소리내어 웃으며 저만 남겨둔 채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와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언제 봐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동적인 모습이니까요. 집안에 들어서자 이미 밥상에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와서 해도 되는데 힘드시니까 앞으로는 제가 준비할게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하나도 안 힘들다. 니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얼른들 앉아서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내가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순두부찌개를 듬뿍 뜨더니만 밥에 쓱쓱 비벼서 맛있게도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손맛이라는 거야. 맞아요, 어머님 손맛은 진짜 최고예요. 아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과일을 깎아서 먹고 있었는데요. 정훈아! 라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하여튼 경수 엄마는 참 귀신같이 시간을 잘 맞춘단 말이야. 드라마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거잖아요. 엄마와 아내가 시계를 보며 장난스레 웃었어요. 저 왔구만요. 암튼 경수 엄마는 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온다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한 걸 어떡해요. 우리 남편은 벌써 자는구만요. 여기 형님 좋아하는 빵도 가지고 왔으니까 예쁘게 좀 봐줘요. 옆집 사는 경순의 엄마가 은근슬쩍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경수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제 친구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난 정훈이 보면 아주 부럽다. 우리 경수도 정훈이처럼 선생님 돼서 여기 내려와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경수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잘 내려오지도 않는다. 경순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 동생 옆에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맞네, 맞아. 우리 사이가 친척보다 더 살가운 사이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한 동네에서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우리 정훈이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근데 경수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만. 경수 엄마랑 난 친동기지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그 말이야. 형님 말이 맞네요. 전 우리 친언니보다 형님이 더 편하구만요. 두 분이서 한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니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부모님은 바닷가 마을에 사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곳에서 고기잡이하는 배를 타고 일손을 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고기를 따개고 손질하는 일을 하며 사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아빠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고 하는데요. 심한 풍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빠는 그 뒤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크나큰 충격을 받은 채 그곳을 떠나왔다고 했어요.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던 날 작은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님, 여기서 형수님 혼자 정훈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세요. 거긴 일자리도 꽤 있어요. 거기 갔다가 괜히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민폐만 끼칠 것 같은데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민폐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크게 잘 살지도 못해서 큰 도움은 못 드려도 왔다 갔다 챙겨는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들쳐업고 지금 이 동네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도 작은아빠 부부는 아빠가 배 타면서 힘들게 벌어놓은 돈에 욕심이 났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오고 난 뒤 바로 돌변을 했으니까요. 도움은커녕 수시로 찾아와서 야금야금 엄마에게 돈을 뜯어가기 바빴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엄마가 더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도 많고 하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를 정말 싫어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홀로 사는 과부가 남편들에게 꼴이라도 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 엄마를 잔뜩 경계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동네 아줌마들을 부추긴 건 다름 아닌 작은엄마였다는데요. 작은엄마는 평소 우리 엄마를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작은엄마에 비해 우리 엄마는 정말 예뻤으니까요. 간혹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곤 했었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영철이 엄마도 조심해야겠더라. 남편 잘 감시해.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왜? 내가 가만히 보니 영철이 아빠가 우리 형님을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뭐야? 이놈의 인간이 그랬단 말이야? 내가 이놈의 인간을 그냥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영철이 엄마가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는데요. 이래서 여자는 얼굴이 너무 예뻐도 문제야. 옛날부터 여자 얼굴이 너무 예쁘면 팔자가 사납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겠어. 남자들이 꼬이니까 그러는 거야. 모름지기 여자는 그냥 수더분하게 생겨야 만사 형통인 거야. 우리 형님을 좀 봐. 얼굴이 그러니까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렇게 동네 남자들이나 홀리고 다니잖아. 작은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에게 바람을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 경순의 엄마만이 엄마 편이었어요. 아니 정훈이 엄마가 언제 꼬리를 쳤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굴을 보자기로 감추고 다니란 말이야? 그리고 동서지간에 서로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이지. 사람이 너무하는구만. 아니 경수 엄마가 왜 발끈하고 그래? 우리 형님 편 들어줄 시간 있으면 경수 아빠 간수나 잘해. 내가 얼마 전에 보니 경수 아빠가 우리 형님 집에서 몰래 나오는 것 같더구만. 혹시 알아? 경수 엄마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지. 아니 근데 이 옆엔 내가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이고 그렇게 착한 척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가 있어. 내 말 명심해. 너야말로 쌍판떼기가 얼마나 자신 없길래 이따구로 말하고 다니는 거냐. 그냥 얼굴 예쁜 형님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웃기가 안 잡네. 부럽긴 누가 부럽다고 그래. 얼굴만 예쁘면 뭐해. 팔자가 아주 박복하게 그지없는데. 야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서 남의 팔자를 들먹여. 그리고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았는데 사람 인생 어찌 될 줄 알고 그딴 막말을 해. 쌍판떼기도 그 모양인데다가 이제 보니 머리까지 되게 나쁘구만. 경순의 엄마가 작은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가 어쩌고저쩌? 경순의 엄마의 말을 듣던 작은엄마가 순식간에 경순의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다는데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두 분이서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을 나뒹굴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경순의 아빠와 작은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각자 집으로 데리고 갔고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엄마가 경순의 엄마를 찾아갔는데요. 아이고 경수 엄마 이 얼굴 어째 그래? 괜히 나 때문에 경수 엄마 얼굴이 이리 됐구만. 난 괜찮아요. 그렇잖아도 내가 그 옆편네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동서지간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 옆편네가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 다 내고 다녀서 지금 동네에 형님 소문이 말도 아니에요. 경순의 엄마가 흥분한 채 말을 했어요. 아유 정은이도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암튼 형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그러면 제가 아주 가만 안 둘 참이니까요. 경수 엄마 말이라도 참 고마워.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와 경순의 엄마는 친언니 동생처럼 참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작은엄마를 비롯해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도 힘들게 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나오는 날이면
순식간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곤 했어요. 정은이 엄마 말이야. 오늘 화장한 거 봤어? 그 얼굴에 어떻게 혼자 사나 했더니 그 옆 바람이 났나 보구만. 다들 남편들 단속 잘해.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리기 일쑤였거든요. 형님 신경 쓰지 마요. 저 인간들이 어디 하루 이틀 그랬나요? 형님 얼굴이 너무 예뻐서 다들 질투하는 거니까 상관도 하지 마요. 경순의 엄마가 항상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그 시절 운동회 날은 동네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아주 시끌시끌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기억에 운동회 날 참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부채춤부터 해서 오자미로 박 터뜨리기, 차전놀이, 달리기, 암튼 운동회가 있는 날은 동네 잔칫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김밥에 사이다는 물론이고 저마다 맛있는 것들을 잔뜩 준비해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우리 엄마는 밤과 고구마를 삶아서 가져오곤 했는데요. 엄마가 맨날 이런 것만 준비해와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난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속이 넓다니까. 항상 미안한 듯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경순의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이 맛있는 밤도 쪄왔네요. 역시 운동회 하면 찐밤은 꼭 먹어야 하지. 밤이 아주 맛있게 쪄졌네. 형님 내가 우리 정훈이 주려고 여기 계란 입힌 소세지랑 오뎅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김밥까지 잔뜩 준비해왔어요. 경순의 엄마가 보따리에서 먹을 것들을 잔뜩 꺼내놓았어요. 경수 엄마 고마워. 항상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괜찮아요.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님이 그러니까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경순의 엄마뿐만 아니라 경순의 가족들 모두 우리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와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기에 우린 항상 외로웠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서러웠던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우리에게 함부로 한 거였는데요. 엄마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빼앗아가다시피 했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아빠 작은엄마는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우리를 노려보며 웃고 떠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동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엄마와 경순의 엄마는 달리기 경주에서 이까지 악물고 달리곤 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우리가 1등해서 공책 받아야 하니까 든든하게 먹어요. 알았죠? 내가 공책이랑 공책은 다 쓸어올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소시적에 땡땡이 날다람쥐였다니까요. 1등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순의 엄마가 자신만만하게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열띤 응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청팀 이겨라! 100팀 이겨라! 소리와 함께 영차! 영차! 줄다리기 하는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탕하는 소리와 함께 뛰어나가곤 했는데요.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팔뚝에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엄마들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고 우리 엄마 옆에 경순의 엄마가 그리고 그 옆에 작은엄마가 서 있었어요. 경순의 엄마가 작은엄마를 곁눈질로 흘기는 모습이 마치 국가대표 선수 마냥 긴장감마저 흐르게 했습니다. 잠시 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들이 우르르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땡땡니 날다람쥐라고 큰소리치던 경순의 엄마의 예상과는 달리 작은엄마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고 경순의 엄마는 간발의 차이로 2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경순의 엄마와 작은엄마가 동시에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3등으로 들어오던 우리 엄마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쩔뚝거리며 결승점으로 들어오던 경순의 엄마를 향해 엄마가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아유 경수 엄마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엄마가 뛰어왔는데요. 야 이놈의 옆에 내야 네가 날 자꾸 늘어졌지? 작은엄마가 경수 엄마를 보며 악까지 쓴 채 소리를 질러댔어요. 뭔 소리야? 내가 잡긴 언제 잡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 옆엔 내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나 이래봬도 땡땡이 날다람쥐다 이 말이야. 경순의 엄마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경수 엄마 그만하자고. 그만해.
엄마가 경순의 엄마를 부축하면서 잠시 작은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형님, 동네 사람들이 형님 보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 알고나 있는 거요? 내가 창피해서 형님이랑 동서지간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부터 아는 척 하지 말고 삽시다. 동서, 그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자식들도 잘 되는 거야. 동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그 업보가 다 자식한테 간다 그 말이야. 제발 바른 마음으로 살아. 어머 형님,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난 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매일매일이 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제발 바르게 좀 살아. 엄마가 작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경순의 엄마를 부축해서 나무 그늘로 걸어갔어요. 그런 둘을 바라보던 작은 엄마의 눈빛이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 앉자마자 경순의 엄마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오늘 내 작전 어땠소? 물귀신 작전이요. 저 옆에 내가 내 생각보다 잘 뛰는 게 아니겠소? 이 땡땡이 날다람쥐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차피 1등은 물 건너간 것 같길래 우리 형님이라도 1등 만들어주려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저 옆편네를 자꾸 늘어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1등한 것보다 저 옆편네 나자빠지는 거 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라며 경순의 엄마가 연신 아픈 무릎을 비비며 깔깔 소리내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경순의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유난히도 얼굴이 예뻤던 엄마는 최대한 못나게 보이기 위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하고 다니곤 했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오히려 감춘 채 살아야만 했던 엄마의 인생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박힌 채 지금까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엄마 옆에서 묵묵히 엄마를 챙겨주던 경순의 엄마에 대한 고마움 역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자랐습니다. 최소한 엄마에게 부끄러운 아들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 저는 엄마의 소원대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가 근처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거기다 그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내도 참 잘 만나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TV를 보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경순의 엄마가 조용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 뭐, 암튼 경수 엄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게 없어. 저도 우리 남편한테 들었는데요. 세상에나 형님네 동서 아들, 그러니까 그 뭐냐, 정훈이 사촌동생 태진이 처 말이에요. 우리 조카 며느리? 예, 그 조카 며느리 말이에요.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태진이 부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자식들까지 두고 집을 나갔대요, 글쎄. 남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나 뭐래나. 아무래도 일하면서 눈이 맞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태진이 처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람이 났을까요? 막 바람 피고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경순의 엄마가 황당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 그여 그리 됐구만. 그니까 말이에요. 전에 형님한테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소문내고 다니고, 형님 잘못이라고는 얼굴 예뻤던 거밖에 없었는데 아주 천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태진이가 애들 데리고 내려온다고 했대요. 일은 해야 하는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 할머니가 봐줘야지 어쩌겠어요. 그런 거 보면 형님이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봤어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랑 우리 아들 연결해주느라 은행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딱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다 싶었다니까. 사실 아내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은행에 갔다가 아내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저와 연결해 주셨거든요. 엄마는 아내와 저를 연결해 주기 위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셨거든요. 그런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아내와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분가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아들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아내가 먼저 본가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엄마와 저를 잘 챙겨준 경순의 부모님까지 챙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빠 부부는 사촌동생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는데요. 사촌동생이 결혼도 늦게 한 데다가 애까지 늦게 낳아서 아직도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였거든요. 얼마 전에 봤는데 두 분이 아주 폭삭 늙었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모질게 살더니 그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 헛소문까지 내고 다니며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에서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그 예쁘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세월의 흐름만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예쁘던 얼굴을 감추고 살아야만 했던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엄마 머리도 손질해드리고 곱게 화장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다니셔도 돼요. 라며 활짝 웃네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